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우는 힘이 없고 나스닥은 힘이 없이 시작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다우와 S&P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했죠. 반면 나스닥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발 매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그래서 전월 대비 1% 상승을 했고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도 1%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 대비해서는 7.8%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6월의 7.3%보다도 상승폭이 늘어난 것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야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생산자 물가지수란 거는 기업 간에 대규모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쓰이죠. 다만 이미 어제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오늘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신규 청구 건수는 시장 예측치를 완전히 비트를 했고 지난주보다는 12,000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또 연쇄적인 청구 건수도 시장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요. 전주보다도 12만 건 정도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상승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하락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델타 변이의 확산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원래 다우가 좋고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경기는 탄탄해지고 그로 인해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오히려 좋았던 걸 보면 이제 시장은 현재 상황을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쿠팡이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쿠팡의 매출은 약 45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70% 상승을 했고 주당 순이익도 기대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건의 보험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영업 손실이 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정도 나왔는데 하지만 화재 보험금 3억 달러는 결국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영업 손실폭은 2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보다도 가이던스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게 오늘 하락의 이유일 것 같고요. 쿠팡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오늘 저녁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쿠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베이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로는 결국 양전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EPS는 시장 기대치를 아주 약간 초과를 했는데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10% 정도 하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죠. 또한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다음 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는 매출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EPS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또 바이두도 실적 발표를 하고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초과했고 EPS도 10% 이상 강하게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의 시장 기대치가 51억 4천만 달러인데 전반적으로 이거에 약간 못 미치는 47억에서 52억 달러 정도의 매출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필두로 이베이, 바이두, 쿠팡까지 이커머스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 후 하락을 하는데요.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별로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다 흐름이 안 좋은데 하지만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기는 했지만 과연 3분기에 이커머스 시장이 위축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에 이커머스 기업들이
전부 발표했던 가이던스보다 좋은 실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의 가격 하락은 굉장한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는 오늘 실적 발표 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EPS는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비트를 했고요.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또한 두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실적만 보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지만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3억 8,500만 달러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또 2025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이 30%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난 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이번 2분기에 20개사의 신규 고객을 추가를 했고요. 작년 말에 149개사의 고객이 있었는데 한 분기에만 20개사의 고객을 추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그대로 충족을 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좋게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이 중소형주들의 패턴이 있죠. 2월부터 급락을 해서 5월에 바닥을 찍은 후 급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턴을 가진 중소형주들이 이번 실적 발표로 현재 위치를 발판 삼아 다시 재도약하는 기업과 다시 바닥권으로 내려가는 기업이 갈릴 거라고 했는데 팔란티어는 다행히 다시 오르는 기업에 해당할 것 같은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니오는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42 위안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또 매출도 84억 위안으로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7%나 증가를 한 수치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분기 21,896대보다 늘어난 23,000대에서 25,000대 정도의 인도량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거의 2배에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락을 했냐? 이거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상황인데 말 그대로 그냥 시장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킨 겁니다. 분명 나쁘지 않지만 시장은 그 이상을 바랬던 거죠. 하지만 제가 실적 발표 직후의 반응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표 직후에는 비이성적인 거래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 며칠 동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며칠 후에 갑자기 반등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로즈타운 모터스 라이드가 실적 발표 후 무려 14%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생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건 그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성공하면은 큰 수익을 내겠죠. 반면 실패하면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9월부터 생산 예정이었던 픽업 트럭은 내년 2분기로 밀렸고요. 다만 이건 회사의 발표고 가장 유명한 공매도 리포터 중 하나인 힌덴버그 리서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픽업을 생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픈도어가 실적 발표 후에 20%가 넘는 초강력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12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59% 상승했고 주택 판매도 지난 분기 대비 40%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에비타 마진은 지난 분기 적자에서 이번 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매출이 이번 분기보다 거의 1.5배 상승한 18억에서 19억 달러 정도를 내놨고요. 또 에비타 마진도 여전히 흑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추세 삼각형을 완전히 뛰어넘는 갭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정도로 강한 상승일 경우에는 보통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갭을 다시 메우고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끔 이 갭이 무조건 메워지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갭도 많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윗변을
강하게 뚫었는데요. 이 삼각형 모양은 정말 적중률이 높은 차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차트 패턴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삼각형 패턴은 정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애플이 삼각형 패턴의 윗변을 강하게 뚫었는데 일단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 전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이 전고점까지 강하게 뚫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 전고점까지 강하게 뚫어낸다면 그 이후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700은 강력하네요. 오늘 일시적으로 정말 잠깐 700이 뚫리기도 했는데 결국 다 말아 올려서 2% 상승한 72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700의 저항선이 예전에 뚫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 만큼 역시 뚫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로 굉장히 든든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중력권을 벗어나지 못했죠. 여기를 뚫어내야지만 확실하게 700대에 안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답답했는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중국의 물량 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기의 상반기에는 수출에 주력하고 하반기에 내수에 주력한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다음 11월에 100% 똑같은 뉴스가 나올 거고 또 거기에 속아서 파는 사람들이 또 나올 거란 거. 저는 이것도 예언을 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UBS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60달러에서 725달러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735달러고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주가가 이 목표 주가 따위는 가볍게 제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이 올해 물량이 모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문하면 1월에 배송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만 롱레인지 버전은 아직 11월로 올해 물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델 Y 중에서 롱레인지 모델은 현재 12월에 예상 배송 날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2021년 물량이 모두 마감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의 수요가 강력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독일에 가 있죠. 그래서 브라덴부르크의 경제노동부 장관 등과 만나서 오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슬라가 2021년 말에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내일은 기동민주당의 대표이자 다음 유력한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번 빠르게 기가 베를린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독일에서 그 바쁜 와중에도 기가 베를린을 빨리 오픈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가 베를린이 원래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장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주말 동안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도 오늘의 이 분위기를 내일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